윤석열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지는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실시될 전망입니다. 한국보다 먼저 투표를 마쳐야 하는 재외국민 투표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재외국민 유권자 등록 기간이 촉박한 것이 문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상대로 맞불 관세를 발표한 중국에 50% 추가 관세 부과를 경고했습니다. 전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방식에 반대하는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방정부 예산 삭감과 공무원 해고 등이 이유입니다. 국무부가 캘리포니아주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유학생들의 비자 소식건을 사전 통보 없이 취소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매일 아침 마리아, 샘, 알렉스, 에이미는 단지 비즈니스를 하는 게 아닙니다. 꿈을 만들어가고 있죠. CBB는 각 비즈니스의 이야기를 알고 고객 한 분 한 분께 꼭 맞는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저희가 만드는 것은 단지 금융거래 관계가 아닙니다. 고객 한 분 한 분과의 파트너십입니다. CBB and me. CBB and me. CBB and me. CBB뱅크, 고객 한 분 한 분을 위한 금융 파트너십을 만듭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조기 대선이 6월 3일 실시될 전망입니다. 이희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21대 대통령 선거일을 6월 3일로 잠정 결정했습니다. 대통령 탄핵 이후 60일 이내 대선을 치러야 하는데 6월 3일이 60일째 되는 날입니다. 참정권을 충분히 보장하고 선거 준비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최대한 늦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 거로 보입니다.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가 공명, 정대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한덕수 권한대행은 오늘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선일을 확정해 공고합니다. 선거일은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예정입니다. 6월 3일 대선이 치러지면 후보자 등록은 5월 10일에서 11일 이틀간, 공식 선거운동은 5월 12일부터 선거 전날인 6월 2일까지 진행됩니다. 사전투표는 선거 5일 전인 5월 29일과 30일 이틀간 이뤄집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대선 실무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노태학 선관위원장은 이번 대선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해 그동안 제기됐던 부정선거 의혹을 종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 해오던 수검표와 사전투표함 보관 장소 CCTV를 24시간 공개하는 것에 더해 사전투표부터 투개표 과정을 참관할 공정선거 참관단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투개표 절차에 대한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모레 공개 시연회도 합니다. 감사원도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등 공직기강 특별 점검에 착수했습니다. KBS 뉴스 이희연입니다. 다가오는 6월 3일 한국에서 조기 대선이 실시될 것이 유력한 가운데 한국보다 먼저 투표를 마쳐야 하는 재외국민 투표에는 정작 비상이 걸렸습니다. 문제는 시간인데 외교부는 각 재외공간을 중심으로 투표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각오지만 아직까지 재외선거에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투표 날짜 외에 마련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우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다가오는 6월 3일, 앞으로 56일 뒤 한국에서 조기 대선이 실시될 계획이 전해지면서 재외국민 유권자들이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국외 부재자와 재외 선거인 신고는 늦어도 선거일 40일 이전에 완료해야 하는데 이럴 경우 미국 등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유권자는 이달 25일까지 관련 신고를 마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재외국민으로서 제가 선거에 늘 참여하는 편인데 이 짧은 시간 동안에 현명하게 판단을 해서 할 수 있을지 그게 너무 우려됩니다. 한국에서는 6월 3일 정도에 한다고 들었거든요. 그 정도 시간은 그래도 있어야 좀 후보들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너무 촉박한 것 같아요. 짧은 시간 안에 대통령 선거를 다시 치러야 되는데 이 너무 혼란 가운데 이렇게 해치워지는 게 아닐지 좀 걱정이 됩니다. 남은 시간은 2주 남짓. 각 정당 대권 후보가 정해지지 않은 가운데 재외국민 투표에 참여를 희망하는 미등록 유권자들은 서둘러 국외 부재자와 재외 선거인 등록을 해야 21대 대선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차기 대선일을 결정함에 따라 재외선거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LA 총영사관은 오늘 오후 제21대 조기 대선에 관련된 국외 부재자 신고와 재외선거인 등록 안내를 홈페이지에 업로드했습니다. 그러나 LA를 비롯한 주요 해외 공간에는 아직 재외선거를 관리해야 하는 선거관의 임명은 물론 파견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틀 전 한국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튜브 채널에는 2개의 새로운 동영상이 업로드됐습니다. 이 영상에서도 제21대 대통령 재외선거 부재자 신고 기일을 40일 전으로 명시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해외에 체류 중인 유권자들에게 5월 20일부터 25일까지 재외국민 투표 일정 외에 유권자 등록 기간이 얼마나 있는지 등은 명확하게 안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외국민 유권자들에게 남은 시간은 대략 2주로 지금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지만 애리조나와 라스베이거스 등 LA 총영사관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한인 유권자들이 공간을 직접 방문해 등록하기에는 촉박한 일정입니다. 재외선거관을 각 해외 공간에 파견하고 전담 관리팀이 꾸려져 본격적으로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을 알리기에도 등록 마감 시간은 짧습니다. 만일 미주 지역에 거주 중인 한국 국적 유권자가 등록 기간을 놓쳤다면 선거일 당일 한국을 방문해 직접 투표에 참여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유일한 대안입니다. 한인들에게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을 알리고 등록을 받기 위해선 중앙선관위와 외교부 본부의 지침을 따르는 것이 당연한 이치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절차를 따르는 것보다 발빠른 대응이 먼저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맞불 관세를 발표한 중국에 5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미 맞불 관세를 발표한 중국에 으름장을 넣습니다. 중국이 8일까지 34%의 관세 인상을 철회하지 않으면 미국은 9일부터 중국에 5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I said if that tariff isn't removed by tomorrow at 12 o'clock, we're putting a 50% tariff on above the tariffs that we put on. 이렇게 되면 중국에 부과되는 관세는 모두 104%에 달합니다. 미국에 수입되는 중국산 가격이 배 이상으로 오른다는 의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중국이 관세 인상을 철회하지 않으면 중국과의 모든 대화는 취소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른 나라들과의 협상은 즉시 시작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관세를 일시 중단하고 협상에 나설 가능성에 대해선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We have many countries that are coming to negotiate deals with us, and they're going to be fair deals, and in certain cases they're going to be paying substantial tariffs.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여전히 모호하다는 지적입니다. 10%의 기본 관세가 영구적으로 부과될 가능성과 고율의 상호 관세 등은 일부 완화되겠지만 계속 부과될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가 협상의 대상일 수도 영구적일 수도 있냐는 질문엔 이렇게 답했습니다. They can both be true. There can be permanent tariffs, and there can also be negotiations because there are things that we need beyond tariffs.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협상을 즉각 시작하기로 하면서 현지 시각 8일 미국을 찾는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의 대미 협상 결과에도 관심이 집중됩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미 증시가 급락세를 이어가다 혼조세로 마감하며 사흘 연속 폭락장은 피했습니다. 박일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장 초반 나스닥 지수는 5%까지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채 1시간도 되지 않아 급격히 오르더니 4% 넘게 상승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부과를 90일간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할 거라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한 반응이었습니다. 헤지펀드계의 거물 빌 에크먼이 9일 상호관세 부과는 전 세계의 경제적 핵전쟁을 시작하는 거라며 90일간의 중단이 필요하다고 소셜미디어에 쓴 게 시발점이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백악관이 가짜뉴스, 즉 허위 정보라고 부인하면서입니다. 그래도 주요 주가 지수는 아시아와 유럽 주식시장의 폭락세에도 불구하고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사흘 연속 폭락세는 면했지만 하루 변동폭이 10%에 가까운 건 주식시장이 관세 정책에 얼마나 민감한지를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불안한 투자 심리에 미국 경기 하락에 대한 경고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경기 둔화 속에 물가가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이 그나마 최선의 결과라는 분석이 나올 정도입니다. Most CEOs I talk to would say we are probably in a recession right now. We're seeing in various different sectors a real downturn. 트럼프 대통령은 미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고 또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연준의 한 인사는 지금은 물가를 잡는 게 우선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미 전역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식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주말 동안 이어졌습니다. 시위대는 전국 50개 주 수십 개 도시에서 행진을 벌이며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관세 전쟁과 연방정부 대규모 예산 삭감, 연방 공무원 해고 등을 반대했습니다. 이른바 손떼라 시위대는 남가주 곳곳에서 거리 행진을 이어갔고 LA 지역은 한인타운 인근인 헐리우드와 다운타운 등에서 반트럼프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들은 연방정부의 해고와 사회보장국 지사 폐쇄, 일부 연방기관의 사실상 폐쇄 조치, 이민자 추방, 트랜스젠더 권리보호 축소, 보건 프로그램 예산 삭감 등에 항의했습니다. 보스턴에서도 시위대는 민주주의에서 손 떼라, 우리 사회보장제도에서 손 떼라는 구호를 외치며 행진했습니다. 시위대는 정부의 협박과 위협을 일삼는 세상, 다양성과 평등을 공격하는 세상을 원치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대부분의 집회와 행진은 평화적으로 진행된 가운데 일부 지역 집회에선 친트럼프 시위대가 소규모 맞불 집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학생 비자 300건 이상을 취소한 가운데 UCLA와 스탠포드 등에 재학 중인 유학생들의 비자 수십 건을 사전 통보 없이 취소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KBTV 전상희 기자가 전합니다. 이번 조치는 전국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된 대규모 비자 취소 사태의 일부로 보이며 각 대학에서 사전 통보 없이 시행됐다고 LA타임즈는 전했습니다. 이 같은 비자 취소는 이민세관 단속국이 운영하는 유학생 및 교환 방문자 관리 시스템의 기록을 통해 학교 측이 나중에 확인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 현재까지 확인된 사례는 UCLA 9명, UC 버클리 6명, UC 샌디에고 5명, UC 데이비스 12명, 스탠포드 6명 등이며 신문은 이보다 더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UC 얼바인에서도 정확한 숫자는 파악되지 않았지만 비자 취소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익명의 관계자가 전했습니다. 또 국경에서 입국이 거부돼 본국으로 추방된 UC 샌디에고 학생 사례도 있었습니다. 저번 주부터는 F1 비자 취소에 그치지 않고 미국 내에서 학생으로 신분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서비스 레코드를 중지시켜 학생 신분을 강제로 종료하는 조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음주운전 등 경범죄로 체포되어 지문을 찍은 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검색에서 발견된 확률이 높습니다. 또한 학생 신분이 강제 종료되는 경우는 바로 다음 날부터 불법 체류가 시작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 비자 취소 조치에 대해 연방정부는 구체적인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ICE 상단에는 학생 비자 사기 또는 불법 취업 사례를 알고 있다면 신고하라는 경고 문구가 게시돼 있습니다. UCLA 아담 투파일리는 절차적 정당성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며 이번 조치는 그 절차조차 없이 이루어진 것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유학생 신분인 트파일리는 미국인 학생들 사이에서도 이번 비자 취소 조치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이번 조치의 합법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며 왜 이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정부가 설명하지 않는지 모두가 궁금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오늘 아침 LA 지역 한 쇼핑몰에서 연쇄 절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LA 경찰국은 오늘 새벽 5시 12분쯤 3400블락 위티어 블루버드에 위치한 쇼핑몰에서 절도 피해가 발생해 출동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수사 결과 최소 3명의 연쇄 터리범들이 가게 3곳의 유리문을 깨고 침입해 금품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경찰은 용의자들의 신원을 파악 중으로 목격자들의 제보를 부탁했습니다. LA 다운타운에서 미니밴 한 대가 인도로 돌진해 최소 9명이 부상당했습니다.
LA 소방국에 따르면 어제 오후 3시 15분쯤 LA 다운타운 센티엘리 인근에서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9명이 다쳐 미성년자 3명과 성인 여성 4명은 병원으로 이송됐고 여성 2명은 병원 치료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상자들은 모두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고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오늘 원 달러 환율이 5년 만에 최대 폭으로 올랐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 주간 거래 종가는 전 거래일보다 33.7원 오른 1,467.8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2020년 3월 이후 약 5년 만에 최대 폭으로 오른 것으로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27.9원 높은 1,462원으로 출발해 1,471.6원까지 오르다 1,460원대 후반에서 주간 장을 마무리했습니다. 제주항공 여객기의 마지막 2분 40초가 촬영된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오정현 기자입니다. 영상이 시작된 시각은 사고 당일 오전 9시 0분 16초. 메이데이 제주항공 2216편 기장이 비상선언을 하고 1분 20초가 지났을 때입니다. 무안공항 북쪽 상공에서 선회하기 시작하는 여객기. 갑자기 오른쪽 엔진에서 불과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폭발음 직후 기체가 휘청대더니 바닥을 향해 급격히 떨어집니다. 와, 너무 나는데? 이때 고도는 불과 52m, 아파트 17층 높이였습니다. 이후 가까스로 고도를 높이는 데 성공한 여객기. 올라온다. 활주로를 향해 우측으로 급격히 기웁니다. 선회의 마지막 구간, 기울어진 날개의 각도는 37도. 비행 중 여객기의 기울기는 보통 25도를 넘지 않습니다. 가까스로 활주로로 돌아온 기체. 그러나 랜딩 기어, 바퀴는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영상 시작부터 충돌까지 2분 40초. 넘어가겠다. 블랙박스가 기록하지 못한 제주항공 2216편의 마지막 비행 모습입니다. KBS 뉴스 오정현입니다. 홍역 감염자 확산이 지속되면서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 올해부터 지난 3일까지 미국 22개 주에서 총 607건의 홍역 감염 사례가 확인됐고 이 가운데 93%인 567건이 주요 지역의 집단 발병 사례와 관련된 것으로 분류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전체 홍역 감염 사례 285건 중 198건인 69%가 집단 발병 사례였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늘어난 수치입니다. AP통신은 홍역 확산 이후 세 번째 사망자가 나왔다고 5일 보도한 가운데 이번 사망자 역시 첫 사망 사례와 마찬가지로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아동이라고 병원 측이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지난 2월 텍사스주 서부 지역에서 10년 만에 처음으로 미국 내 홍역 사망자가 발생했는데 이번에 숨진 아동 역시 같은 지역 주민으로만 알려졌습니다. 미국 암학회가 권고하는 암 생존자를 위한 신체활동 가이드라인을 잘 지키면 사망 위험을 24%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미 암학회 ACS는 비흡연, 비만 관련 암 생존자 3,700여 명의 생활 습관과 사망 위험을 평균 15년 이상 추적 관찰한 결과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0에서 8점으로 평가해 사망 위험과의 관계를 분석했습니다. 6에서 8점인 생존자는 0에서 3점인 생존자에 비해 모든 원인에 의한 사망 위험이 24% 낮았고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 위험은 33%, 암 관련 사망 위험은 21% 낮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암 생존자를 위한 신체활동 가이드라인은
체중 증가를 피하고 건강한 범위 내에서 유지하면서 신체 활동을 성인은 매주 150분에서 300분간의 중간 강도 운동이나 75분에서 150분의 고강도 운동을 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 건강한 식습관으로 녹색, 빨간색, 주황색 등 다양한 채소와 섬유질이 풍부한 콩류, 과일 등을 섭취하고 붉은 육류, 가공육, 설탕 첨가 음료, 정제 곡물 식품 등을 피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술을 마셔야 한다면 여성은 하루에 1잔, 남성은 하루에 2잔 이하로 마셔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 마칩니다.